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잘 지내고 계십니까?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 저 한번 이 자리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좀 뭐 이 코로나 때문에 보고 싶은 가족, 그 다음에 특히 부모님, 친척들, 마음대로 좀 방문을 할 수 없던 그런 아쉬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어쩌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런 문제가 시작이 됐지만 어쩌면 이걸 계기로 우리 시대의 어떤 그 이제는 가족 개편의 어떤 그 대전환점에 온 거 아닌가, 그게 시초가 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족관계 전문가이신 박태순 선생님을 모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부모님 살아 계십니까? 네, 계십니다. 아, 예, 못 가시겠네요. 오늘. 네, 못 갔어요. 아, 네. 그러시군요. 시부모님도 물론이고. 시부모님은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예, 예, 그러시군요. 저희들이 그 제목을,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족을 못 만나고 좀 단절되고, 어떻게 보면 어떤 인간사의 인륜이 단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족 해체냐, 아니면은 이제는 새로운 가족의 소통 방법을 찾아야 될 그런 시기냐, 이런데, 둘 다가 맞겠죠, 사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의 해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네. 저는 이제 새로운 가족의 소통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코로나 시대가 끝났다 해도 이전 시대에 돌아오기 힘들지 않을까. 아. 지금 금년에 들어서 10월 9월까지 한 9개월간 이런 생활이 연속되어서 아마 점점 적응해지고 이제 소모임 위주로 가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예전에 우리 민족은 더구나 이제 정적인 문화가 많아서 특히 이제 우리 명절은 뭐 구정하고 설 온 기대하고 만나는 게 명절이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특히 못 만나고 예. 또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는 이제 사촌이나 육촌이나 이런 개념도 없어질 뿐더러 뭐 귀경길, 귀성길이라는 단어도 아이들은 점점 모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참 그렇죠, 많이 했어요. 그렇죠. 했고 저도 부모님 뵈러 굉장히 가고 싶고 했는데 이제 부모님 생각해서 저도 안 가고 했는데 사실 이게 뭐 몸은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하지만 우리 또 속담에 예전에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당연하죠. 있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만나야 되는 정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특히 이제 어르신들은 1년 중에 기다리는 게 자식 기다리고 손자 기다리고 손녀 기다리는 게 낙으로 살아요.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준비하고 딸 아들에게 싸줄 음식을 막 준비하고 농촌에서 만드는 거 다 바리바리 보따리 싸서 만드는 게 우리 문화예요. 우리 정서고 지금 그게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점점 메말라지고 삭막해지고 그렇게 되면 어르신들은 점점 더 정서적으로 좀 우울해지고 힘들어 하세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오지 마라 했었음에도 조금 서운하죠. 왜 안 서운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도 예전에 이제 코로나 오기 전에도 예전에 이제 이렇게 시골에 가면 이제 오빠도 외국에 있고 동생들은 대구에서 자주 가니까 이제 뭐 그날 명절날 안 자고 가도 돼요. 근데 저희는 이제 또 올라오기 서운하거든. 왔다가 한꺼번에 쫙 가면 서운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는 아예 하루를 더 자요. 하루를 더 자고 올라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연세가 드시니까 점점 자녀들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는 마음이 많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친정아버지 같으면 멀어서 안 와도 된다, 안 와도 된다.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왜 오지 마라고 하느냐, 와라. 그러면 또 가려고 하면 자고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문화를 지금 어르신들한테는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어르신들의 지금 뭐 시골에 계신 부모님도 그렇고 도시에 계신 어르신도 그렇지만 어쨌든 산업을 이루는 주역이에요.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는 주역들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을 생각해서 가능하면 찾아뵙고 뭐 인사도 하고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 문화를 만들어줘야지만 우리 사회가 제대로 잘 돌아갈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박 선생님은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박 선생님은 이제 또 굉장히 어르신들을 위한 그 강연도 많이 하시고 네. 지금 여기 사진 보니까 네. 또 뭐 여기 보니까 추석 때는 이렇게 막 많은 분들을 모아놓고 네. 이렇게 이런 그 잔치도 많이 베푸시고 노인 케어 가면서 네. 또 환경문화시민연대 사무국장을 하시면서
그게 또 환경문화 시민인데 환경 얘기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어떤 그 인륜이라든지 이런데 또 그 노인들 특히 네. 소외된 노인들 많이 케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시민단체인데 이런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이 코로나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박 선생님 그 세대는 그러니까 이게 참 낀 세대다 보니까 위에 부모들은 지금 말씀하신 부모들은 잘 케어해야 되고 돌봐야 된다지만 자제분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큰애가 32입니다. 이제 곧 결혼 네, 해야 되죠. 결혼해야죠. 예. 자, 결혼해서 그런 그 양반들이 그분들이 자녀분들이 박 선생님이 부모님들한테 그다음에 노인 세대한테 한 것처럼 하리라고 기대도 안 할 분들은 또 그렇게 되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서운할 수도 있고. 그럼 이게 시대가 잘 변하는 건데 우리 쉽게 얘기하면. 네. 근데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 유럽처럼 자녀들이 어딘가는 살고 있지만 어디쯤은 살고 있다라고 하고 자주 왕래도 못하게 되고 그냥 자녀가 저기 살고 있고 부모님이 여기 살고 있구나 점점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샌드위치 세대들은 굉장히 서운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부모님은 공경해야 되고 자녀들은 정말 그대로 저희는 또 저희보다 조금 더 위에 계신 분들은 그 당시에 못 배웠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굉장히 잘 배워야 된다 해서 박사 만들고 석사 만들고 다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자기는 노후 생활을 안 했어요. 못 했어요. 자녀들 뒷바라지는 못 했어요. 그러면 노후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소비 생활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산업 현장에는 못 뛰어들잖아요. 네. 소비 생활을 해야 되는데 소비 생활하면 경제적인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울해지고 상실감에 빠지고 하게 되죠. 근데 이거를 이제 극복하려면 사회에서 이제 어떻게 뭐 네트워크를 통해서 관계망을 형성해 준다든가 뭐 또 소모임을 이제 활성화 시켜 준다든가 소모임 위주로? 네, 소모임 위주로 시켜 준다거나 같은 세대? 네, 그렇게 해줘야지만 이 우리 세대들이 활성화 있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중에 그 동떨어진 세대하고의 어떤 네. 소통은 이제는 거의 힘들 것 같아요. 힘든다고 네네네. 봐야겠죠. 네, 너무 힘들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네. 전에는 뭐 세대 간의 어떤 서로 청년 세대, 노인 세대와 서로 소통하는 게 어떤 뭐 사회의 어떤 그 바람직한 네. 이상적인 사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네. 그거는 사실은 구두선이고 네. 실제적으로 그 세대는 그 세대로 살고 네, 네, 네. 그냥 이해해주고 네. 그다음 노인 세대는 노인 세대로 살아야 되는데 네. 이런 시대로 변할 것 같죠. 변할 것 같죠. 변할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노인분들이 뭔가 할 일이 있어야 되고 소일거리가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사회에서는 그 인간과 인간 관계라기보다 인간과 로봇과의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8월 달인가 보면 뉴스에도 보면 AI 시대. 그게 나왔잖아요. 아리아나 구해줘 해서 그 AI 스피커가 119 신고해서 사람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혼자 사시는 독거 노인분들이나 또 그 부부가 같이 살면 괜찮아요.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자녀들도 매일 전화 안 오거나 옆에 없어요. 없어서 보면 이제 그러니까 기계하고 인간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삭막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문제는 이제 AI 스피커가 있으면 예를 들어 100가정에 AI 스피커가 다 있어요. 그러면 이 100가정을 이제 정부에서 몇 명이 관리를 하느냐가 중요해요. 만약에 1대1 관리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100가정을 한 사람이 관리를 한다. 그거 다 관리 못 해요. 이런 게 또 문제점이 또 있어요. 그게 문제점이 또 있어서 참 힘들죠.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언제 박 선생님도 이 가족관계 전문가이고 노인 전문가이신 박 선생님도 자 세대가 분리되고 그 각 세대는 세대끼리 자기 소모임 소그룹대로 어떤 그 활동을 하면서 살아야지 우울증도 탈피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이 돼야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어떤 방향이 돼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 이제 소모임 그룹 같은 제가 이제 저희 이제 이렇게 아까 사진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어르신 섬기기를 지방으로 순회에 다니고 하다 보면 지방에 그 노인 복지회관이 굉장히 잘 지어져 있어요. 엄청 잘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모여요. 경로당도 다 문 닫고 복지관도 못 하고 이런 행사도 못 해드리고 잔치도 못 해드려요 지금. 맞습니다. 못 해드리니까 굉장히 안타깝죠. 그렇게 될 경우는 지금 이제
초등학교에 1대1 돌봄을 하잖아요. 예. 그것처럼 어르신들도 돌봄 시스템이 형성돼야 되고 예. 그러면 그만큼 또 많은 인력이 필요하겠죠. 예. 그를 자제가 되냐. 그런데 어르신들한테 이 인력 돌봄이나 상담이 가장 좋은 상대는 건강한 어르신들이라면 어르신들이 어르신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대화가 돼요. 아, 그렇군요. 네, 대화가 돼요. 네. 살아온 연륜이나 살아온 경험이나 모든 게 비슷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화가 돼요. 아주 젊은 사람이 어르신들한 상담을 하면 이게 세대가 좀 안 맞아서 그 어르신들이 마음 놓고 얘기를 또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좀 연세 드신 분들이 건강하다면 조금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고 친구해주고 버텨주고 그게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아, 예. 제가 아는 분 한 분 중에 하모 사장인데 내가 밝혀도 되지. 내가 잘 네. 아는 분이니까. 네네. 그 지방 방송사 사장을 했어요. 네네. 서울에서는 국장을 하시다가 지방방송 사장을 하신 분인데 어느 날 이제 한번 만나서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네. 이제 내가 이제 방송사 선배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식사를 대접하는데 요즘 뭐 하세요? 그랬더니 어디 가서 노인 그 복지회관에 가가지고 네. 일주일에 2번씩 네. 식사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내가 형님 뭐 식사 봉사 하시지 말고 차라리 거기 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좀 대화를 하고 이런 게 우리 낫지 않아요? 내가 그냥 막연히 잘 네네네네. 모르고 그랬더니 네. 이분 하는 소리가 야 근데 그건 내가 뭐 잘 모르는 사람하고 무슨 네. 얘기를 하겠니 이러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잘 모르더라도 같은 뭐 나이 형님도 좀 있으면 그렇게 뭐 될 텐데 뭐 이랬더니 그러니까 네가 해 그리고 그냥 끝났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 들으니까 차라리 그 식사 봉사도 좋지만 가서 직접 만나가지고 서로 인생 경험이 다르더라도 세대 간에 공유하는 게 있으니까. 네,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서로 나누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처음에는 이제 자기 마음을 안 틀어놓죠. 네. 자녀 얘기도 잘 안 해요. 지금 어르신들이 자녀를 감싸고 뭐 하고 하지만 안 틀어놓지만 조금만 친해지면 얘기 다 하셔요. 다 하셔서 오히려 편안하게 나도 이런 거 겪었고 안 겪은 사람 없어요. 거의 비슷해요 삶이. 그래서 다 서로 얘기하면 오히려 더 소통이 더 잘 돼요. 오히려. 그러면은 지금 그 환경문화시민연대 같은 경우에 차라리 그러면은 그런 거 하실 분들은 지금 자원봉사자가 꽤 많을 것 같은데. 네네 많습니다. 만나서 이렇게 좀 연결해주고 그런 링카 역할을 하시는 건 어떠세요? 그것까지는 아직 못했어요. 네. 못하고 왜냐면 저희 연대에서도 또 나름대로 개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공연 가거나 문화 행사를 가면 그걸 많이 해요. 많이 하시고 이제 발도 마사지 해드리고 뭐 손도 마사지 해드리고 하죠. 예. 뭐 아까 제가 말씀을 잠깐 들으니까 옛날 좀 지난 배우들, 그러니까 전에는 뭐 유명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 브라운관에서 텔레비전에서 요즘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이순재 씨 빼놓으면은 그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텔레비전에서. 그래서 그 연세 드신 배우들이 이제 그 재능 기부로 지금 그 악극 비슷한 거 이런 거 가지고 악극도 하시고 노래도 하시고 이 배우들이 제가 옛날 드라마 PD를 해봐도 아는데 이 배우 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단 얼굴은 일반인들보다 준수하고 그분이 모섬으로 나온 사람도 물론 준수하고 그 세대 두 번째는 이 딴따라 기질이 다 있어요. 노래를 다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재능 기부가 참 좋고 그분들도 옛날에 화려했던 생각을 하면서 또 자기네들이 힐링이 되고 그래서 그 좋은 일 하시는데 좀 본격적으로 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내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가 참 애들 뭐 지난번에 뭐 어린이 뭐 보호하는데 그래서 부모가 학대했다 그래가지고 막 구속시키고 뭐 이런 것도 문제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우리나라 연세 드신 분들이 참아서 그렇지 노인들 그냥 기껏 요양원에 보내주신다고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지금 이런 시민단체들 많이 지원해줘야 됩니다. 다른 데 쓰지 말고 노인 케어 하는데 예산 써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이 방송도 정말 노인들이 흘러간 진언해드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OECD 무선국 네. 진짜 노인 문제는 정말 네. 앞으로 우리가 제대로 다뤄야 될 부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제가 그 세대라서. 네, 노인해서 이제 젊은 세대, 노인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단어가 있을까 쭉 물어보면요. 네. 그래서 뭐 말 그대로 나이 늙었다, 뭐 모른다, 노다, 모른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대접을 해드려야 돼요. 그럼요. 경제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게끔 만든 게 그분들이에요. 네. 그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대접해 드려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민족이 동방예의지국을 해서 효 사상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네. 효. 네. 지금 젊은 아이들한테도 효 교육만 제대로 시키면 인성교육이 다 돼요. 인성교육이.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젊은 애들하고 같이 사는 자녀들은 인성교육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지금 그렇게 잘 안 하려고 하지만. 근데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래도 뭐 잔소리를 하든 어쨌든 어르신들이 뭐 나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잘 살아왔던 그들 정말 정석으로 잘 살아왔어요. 그렇게 해드리는 게 저는 이제 맞다고 생각을 하고 효문화도 잘해야 되고 아까 젊은 애들만 학대가 있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 학대 있다고 하셨는데 어르신 학대 많아요. 맞습니다. 예. 모시기 싫어서 요양원 보내는 것도 학대예요, 사실은. 내가 귀찮아서 보내는 거잖아요, 사실은. 요양원, 저희 친정아버지 같은 경우는 요양원 절대 안 간다고 하시거든요. 네. 요양원 갈 것 같으면 내가 여기서 죽지. 왜 요양을 가느냐 하시거든요. 제가 이제 아주 가까이 모시던 분이 갑자기 이제 썰으셔서 요양원을 가셨거든요. 요양 가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의식이 없어요. 손발 다 묶여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본인한테 의식이 있어요. 누구누구 왔습니다 하면 고개를 흔들어요. 자존심 상하는 거야. 본인이 그렇게 쓰러질 줄 몰랐잖아요. 안 보고 싶다는 것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눈은 감고 있지만 요양원에 사람들이 뭐 보셨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한 호실에 여러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이 장례 치러 나가는 걸 느끼시나 봐요. 네. 나 여기서 데려가 달라고. 나 여기서 좀 데리고 나가 달라고. 아니면 총 가서 나 자기 좀 쏴 죽여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의식은 있으시구나. 그래서 계속 좋은 말 해드리고 뭐 그렇게 하시는데. 네. 뭐 그런 부분도 이제는 제가 시대가 변한 것처럼 가족 관계, 가족 단위가 이렇게 해체되고 하니까 네. 뭔가 어디 기대하고 자의식을 뭐 이렇게 강하게 가질 필요도 없지. 이제 그 뭐라 그럽니까? 인생을 정리할 네. 그런 어떤 그 기강, 그 마음가짐과 그런 걸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뭐 그런 부분도 연세 드신 분들도 이제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만 제가 아직 안 돼가지고 모른다. 하여튼 좀 진도를 나가서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지금 말씀 잘 나온 게 이제 요양원 이제 저 자식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시대적인 조류이기도 하고 네네. 어떻게 생각하면 저도 사실 이런 얘기를 제가 가감히 할 수 있는 게 제가 그런 건 아닌데 저희 집사람이 저희 아버님을 6년 동안 저희 아버님을 그 집에서 모셨어요. 대단하시네요. 치매 파킨슨. 대단하시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뭐 이런 얘기를 가감히 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우리 아버님이 그 시대에 미리 그 치매 파킨슨이 오면서 나를 요양원에 보내지 말다오. 이거를 사전 유언 비슷하게 해가지고 저는 뭣도 모르고 그러죠. 아버지 제가 왜 보내요 이랬다고. 근데 참 겪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힘듭니다.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마침 이제 뭐 성품이 저하고는 좀 달라서 그렇게 잘 이제 인내를 하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아들은 잘 못 만났는데 며느리는 잘 만난 것 같아요. 잘하시는 것도 복이시네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아까 이제 만남 이제는 가족이 만남이라는 게 이제 전에 같으면 오래 윗세대 아랫세대 같이 살고 아니면 그 이후에 이제 변종된 게 부모 세대가 있으면 그 근처 살고 이랬는데 이제는 부모 세대가 기력이 없으면은 만남이라는 게 이제는 누군가 와서 모실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국가도 나서고 그다음에 사회도 나서가지고 이제 요양원 제도를 확대해서 그런 건데 이제는 그런 거를 노인 세대도 좀 받아들여야 되고 그다음에 젊은 세대도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가 조금 게으르고 조금 더 우리가 좀 귀찮고 이래서
좀 그렇게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그런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인데. 그렇죠. 이제 세대가 노인 요양원을 다 만들어 놓고 현실적으로 되고 지금 또 젊은 층들은 집에 있는 주부가 거의 없어요. 맞벌이 하고 하다 보니까 더 모실 수 없었어도 이제 노인 요양원을 가게 되지만 사실 노인 요양원에 어르신들은 진짜 가기 싫어하셔요. 지금 코로나가 와서 노인 요양원에 그나마 면회도 안 돼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슬픈 현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거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양원에 계셔서 말씀도 못 하시는 분한테 좀 어떤 만남이냐면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분들 듣기는 들어요, 이렇게. 그래도 얼굴 보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이라도 한번 만져봐드리면 그 따뜻한 온기라도 있지만 영상은 그게 없어요. 굉장히, 그래서 아까도 만남에 대해서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이 아니라 인간과 기계의 만남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렇게 돼서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쉽고 좀 더 많이 개선해 나가야 되고, 좀 우리 문화를 살려서 조금 정적인 문화로, 어떻게 좀 사회적으로나 모든 게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저도 그 부분 얼마 전에 겪은 얘기인데, 이 외국에서 자제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아버지 장례식 때문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어머님은 요양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하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게 단절하고 또 이렇게 가면 저 자식은 이제 다시 이제 외국에 나가야 되는데,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 어머님이 오래 사실 것 같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그때 내가 옆에서 이런 어드바이스를 했습니다. 참 이런 딱한 사정이면 적어도 그런 병원장이 좀 잘 생각해가지고 방호복이라도 입혀가지고 그 의사들 입는 방호복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입혀가지고 좀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래야지 서로 나중에 가슴에, 아까 이제 정적인 문화 얘기했지만 가슴에 한이 조금이라도 여한이 조금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내가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너무 그 병원 당국이나 행정 당국은 이게 규격화돼서 그걸 단절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자, 그래서 거기서 뭐 어떻게 당한다, 그 뭐 코로나가 확산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방호복 입고, 의사들도 방호복 입고 나가는데. 그래서 그렇게라도 우리가 좀 해주는 그런 어떤 정적인 문화 살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도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만남이 변하지만 그래도 그런 어떤 정적인 밑바탕은 우리가 서로 가지면서 어떤 그 만남의 계결만, 어쨌든 소그룹으로 모든 게 나눠지고 부모 자식도 이제는 뭐 만남의 횟수도 줄어지고 그 당연한 걸 또 생각하고 노인은 노인끼리 살아야 되고 장년은 장년끼리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끼리 살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그런 가족이 지금 해체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좀 그렇지만 이제 우리 박 선생님 말씀은 그래도 뭔가 그 상황에서도 정적인 관계는 유지하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이제 이제 인구 절벽 시대, 인구가 감소되는 상황, 인구 감소는 곧 노인 문제가 돼요. 노인 문제가 많으니까 노인은 지금 우리가 뭐 초고령화 사회로 급박해지는데 2025년도 초고령화 그러면 그거를 젊은 세대가 다 책임을 못 져요. 그러면 이제 노인 세대에서 노인 세대가 해결할 수 있는 뭐 정부에서도 그렇고 전부 다 구상을 해서 문제 해결 방안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너무 기계적인 방식보다 뭐 지금 코로나도 그렇지만 코로나 오기 이전에도 인건비 줄이기 위해서 무인 시스템으로 많이 갔어요. 무인 시스템 갔어요. 그러므로서 일자리가 더 없어져요. 그러면서 더 삭막해져요. 그래서 어르신들 나름대로 뭐 소일거리를 할 수 있게끔 무인 시대보다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 대 인간. 그래야지만 이제 우리 문화도 그렇고 모든 게 사회 전반적으로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우리 세금도 많이 거두잖아요. 세금도 많이 거두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노인복지에 그냥 표 때문에 돈 현찰 주고 그 표 사는 거 이외에는 뭔가 생생나는 게 없어요. 정말 장기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우리 노인복지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정말로 정적인, 아까 말씀한 정적인 사회를 밑바탕으로 흐름을 두고
하는 노인 복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네. 강구해서 네. 이제는 대책을 행정당국에도 서둘러야 되고 그렇죠. 또 우리 박 선생님처럼 네. 이제 노인 전문가들도 네. 또 가족관계에서 네. 모든 바탕을 두고 네. 좀 많이 노력하고 주장을 많이 하셔야겠어요. 네, 그래야죠. 예, 계속. 예. 예. 저는 이제 궁금해지는 게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이제 아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 뭐 행사하고 했는데 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하거든요. 이게 이제 2단계가 해제된다 해도 50명 이상은 못 모여요. 예. 못 모여 되면 그렇게 시골마다 자치마다 전부 노인복지가 굉장히 잘 시설돼 있어요. 예. 그거 어떻게 하실지도 궁금해요, 사실은. 글쎄요. 예. 지자체에서 그 예. 유일하게 예. 시골 가보면은 참 예. 지자체가 돼가지고 참 예. 이 노인들 살기 좋아졌다는 하나의 그 상징인데 그게. 네. 예. 그것도 궁금해지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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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예. 하여튼 뭐 효율적으로 활용한 방법을 찾아야겠죠. 네, 해야죠. 그래서 이제 사회와 이제 뭐 나도 곧 이제 되니까 100세 시대 나는 무엇을 준비했을까? 뭘 준비해야 될까? 이 사회는 뭘 준비해야 될까?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가 하나의 과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가족관계, 특히 추석을 맞이해서 이 가족관계가 인위적이고, 좀 방역 문제 때문에 국가적으로 인위적으로 지금 뭐 어떤 가족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가족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리고, 작년 노인들의 어떤 그 복지 문제는 어떻게 되나? 이런 문제를 한번 가족관계 전문가이면서 노인 케어가 또 환경시민운동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문화시민운동 사무국장으로 사회봉사를 하시는 박태선 선생님을 모시고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